아리가또 아베, 사요나라 아베. 어떤가요? 성우흉내 좀 내봤습니다. 일본어 좀 하냐고요? 제가 아는 일본어는 이게 답니다. 그럼 혹시 친일파냐고요? 참고로 저는 극일파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극일파입니다. 극일파. 가자 그 길로. 그런데 왜 아베에게 고맙다고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교를 한 이후로 한 번도 무역을 통해서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700조가 넘는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요. 일본으로부터 설비나 소재, 부품 같은 중간재를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대일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일본의 무역 흑자국 순위를 보면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홍콩, 3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홍콩은 중개무역을 하고 거기다가 도시이기 때문에 나라로 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본이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50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정말 일본에게 있어 대한민국처럼 먹음직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호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친일 매국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빨대를 꽂고 매년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일본에게는 대한민국이 개꿀 같은 존재일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게 으름장을 놓거나 큰 소리라도 치지만 50년 넘게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는 우리나라는 별다른 내색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정말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처지에 오히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대한민국을 무역 보복이라는 졸렬한 방법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선봉에 선 게 바로 아베 총리죠. 근데 그런 걸 잘 아는 놈이 왜 아베에게 고맙다고 하냐고요? 거기에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쪽에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거나 잘못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생태계라는 것이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서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 분야든지 혼자서 독불정부처럼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모두 자체 생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것을 우리나라 거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황의 법칙 또는 황창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마다 반도체의 집적도, 메모리 용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반도체 제조 분야는 시간이 돈이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1년마다 메모리 용량을 2배씩 늘리려면 그만큼 기술 개발과 동시에 공장 설비를 새롭게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수성이 가능할 테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더욱 시간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소재나 제품을 함부로 사용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겠죠. 참고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루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모방과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기초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와 유교를 겪으면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겁니다. 한일 수교 후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초기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다시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받은 장비, 기술, 인력 지원의 대가로 당연히 돈을 지불했겠죠. 그게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굳어져 왔던 겁니다. 일본과 무역 교역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이 바로 설비, 소재, 부품, 기술 지원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산업 전반에 일정 부분 자체 생산이나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만 일본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의 무역 제재로 인해서 이번에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일본 아베 총리가 그 중추적인 임무를 해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베에게 고맙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치고 과거 일본과 기술 제휴를 맺지 않은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전통적으로 기술 강국이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보니 일본 설비나 소재, 부품 또는 기술 라이센스를 가져다 안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일본 쪽 설비나 소재, 부품, 기술을 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일본산 설비나 소재, 부품, 기술을 쓰는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수입해가는 해외 고객인 거래처도 일본산 설비나 소재, 부품의 사용을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러했기 때문에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국내 중소업체의 설비나 소재, 부품을 사용하는 걸 꺼린다는 거죠. 혹시라도 있을 리스크가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식품 중에 간장을 예로 들면 이미 검증된 국내 대기업 제품들이 있는데 중국산이 좀 더 싸다고 일반 시민들이 구입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가 일본 대체 설비나 소재 부품을 만들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일본 납품업체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싫은 겁니다. 지금까지 일본 납품업체와 잘 해왔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쓸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특히나 반도체 제조는 초정밀 하이테크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심하리라고 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상 고가의 설비를 들여와 라인을 깔면서 그 공정에 맞게 새로운 소재나 부품을 안착시키는데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돈과 2,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협력했던 일본 납품업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중소업체가 일본 대체 설비나 소재 부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대기업들이 쉽게 써주지 않을 뿐더러 연구, 개발, 생산하는데 수백, 수천억 원이 드는 이 프로젝트를 영세 중소기업들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대기업들이 써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대기업들은 일본 설비, 소재, 부품을
지속적으로 써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정부의 조치로 그게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아베의 공이 크죠. 그래서 제가 아베에게 고맙다고 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대기업들도 일본 설비나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게 된 거죠. 만약 평상시에 국내 반도체 제조 대기업들이 기존 일본 납품 거래업체와 계약과 신뢰를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일본산 설비나 소재, 부품을 대체 계획 시도를 했다면 기존 일본 거래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공급을 줄이거나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대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을 겁니다. 해외 이미지나 평판도 덩달아 나빠졌겠죠. 여러모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아베가 금수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기존 일본 납품 거래 업체들도 항의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일본 납품 거래 업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구입하는 해외 고객인 거래처도 일본산을 쓰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반도체를 아예 공급받지 못할 지경인데 찬밥 더운 밥 가리겠습니까? 일본산 설비나 소재, 부품 사용이고 나발이고 계약한 반도체 물량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공급받는 게 감지덕지한 상황이거든요. 아닌가요?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던 수입 품목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멍석이 깔린 겁니다. 바로 아베 덕분에 말이죠. 아리가또 아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매년 1조 원의 기술개발 투자를 한다고 하고 경기도 지사도 힘을 보태고 있고요. 그동안 안일했던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대기업들도 반성을 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야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에게는 크나큰 기회라고 봅니다.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